주식 뿌뿌뿌뿌뿌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부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숨김없는 정보 드리는 깨끗한 강의 진행할 테니까요. 영상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에 국내 한 로봇 기업이 핵심 모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로봇 작동 영상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는 초기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면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중심 전략을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안정적이라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구조죠. 테슬라가 오늘 소개할 이 기업의 전동 모터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제조 기술력이 또 한 번 세계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결함 없이 작동하는 모습이죠. 오늘 소개할 기업의 기술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자동차 기업까지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며 무려 20조 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시장 진입을 선언했죠. 최근 통계를 보면 앞으로 3년 안에 로봇으로 인한 인력 구조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산업 분야가 나왔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항공우주 같은 첨단 제조 분야예요. 그 뒤를 이어 물류업과 서비스업이 순위에 올랐고요. 요즘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로봇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근로자로 살아왔지만 결국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투자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특히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구동 모터를 독점 공급한 기업 한 종목,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함께 로봇을 공동 개발 중인 또 다른 유망 기업 한 종목, 이 두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약 2만 달러, 원화로 약 3천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옵티머스 생산 원가에서 어떤 부품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감속기, 토크 센서, 엔코더 등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부품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전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옵티머스에는 총 14개가 들어가고 원가 비중 42%를 차지합니다. 이 부품은 로봇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모터로 쉽게 말해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용되는 부위를 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발목까지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등 이 모든 관절 동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품이죠. 다음은 선형 액추에이터인데요. 역시 총 14개가 들어가며 원가 비중은 33%입니다. 이건 로봇이 신체를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직선 운동을 담당하는 부품이에요. 로봇이 앉거나 일어서고 팔을 펴거나 다리를 뻗는 등 모든 직선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로봇손을 봅시다. 이건 단 2개만 들어가지만 원가 비중이 무려 15%에 달합니다. 단가 기준으로 따지면 옵티머스 전체 부품 중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이 로봇손은 물체를 잡고 들고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따르거나 물건을 들고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등 섬세한 감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부품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개할 두 종목 중 하나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회전형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 중 약 7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로봇의 동력을 전달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를 세분화하면 로봇 관련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세 가지 핵심 분야가 나오죠. 바로 감속기, 구동 모터, 그리고 제어 장치인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먼저 감속기는 힘을 높이고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대표 관련주로는 SPG, SBB테크, 우린, PTS, 해성 TPC 등이 있습니다. 반면 구동 모터는 속도 조절 없이 동력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감속기와 결합하면 빠른 회전력을 줄이면서 특정 부위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모터와 감속기가 항상 1:1 비율로 장착되는 구조입니다. 대표 관련 종목으로는 하이젠, R&M, 티로보틱스, 삼양이 있고 최근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휴머노이드 산업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컨트롤러. 이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제어 시스템입니다. 모터와 감속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움직임을 계획하고 명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죠. 대표 관련 종목으로는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아지넥스텍이 있고요. 세 종목 모두 최근 흐름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소개할 이 기업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택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구동 모터, 센서, 제어기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 스마트 액추에이터, 즉 통합형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회사들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 회사 제품은 하나만 써도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 로봇 기업인 테슬라가 선택한 거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국가 단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끼리 치열한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각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은 30%, 시장 규모는 420조 원으로 전망되고요. 대표 기업은 피겨 AI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25% 성장, 시장 규모는 330조 원 수준이며 대표 모델은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3%, 시장 규모는 540조 원으로 예상되고 대표 기업은 메타입니다. 군사형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17% 성장, 시장 규모는 110조 원으로 전망되며 대표 기업은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7%, 시장 규모는 6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대표 기업은 구글입니다.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서비스용과 가정용 로봇이 실제 사람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과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먼 미래 이야기고요. 현재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목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테슬라, 구글, 그리고 LG가 동시에 주목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 기업, 그 주인공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세계 최고 수준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의 원가 중 무려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국내 로봇 기업입니다. 이 로보티즈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 알로하에도 사용될 만큼 기술 성능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뿐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기아, 토요타, BMW,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까지 로보티즈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을 정도로 기술 경쟁력과 신뢰도를 갖춘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구동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기능을 전부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바로 다이나믹셀이라는 자체 개발 제품을 갖고 있죠. 이 다이나믹셀은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로 수출될 만큼 기술력과 완성도를 모두 인정받은 대표적인 핵심 제품입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는 로보티즈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로보티즈는 이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까지 성공시킨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죠. 로보티즈의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보티즈의 2대 주주가 LG전자라는 점이죠. 현재 LG전자가 지분 7.36%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와 있고요.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은 현재 총 3곳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입니다. LG전자는 1차로 지분 20%를 확보했고 이후 31%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지분 51%를 넘기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LG전자가 투자하는 로봇 기업들은 결국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하며 직접 경영권을 가져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국내 상장사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는 1차로 20% 그리고 2차로 13%를 추가 매입해 현재 총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로보티즈입니다. 현재 LG전자가 들고 있는 지분은 아직 7% 남짓. 이 말은 곧 향후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로봇 관련주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옵션이에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할 때도 이 콜옵션을 체결하고 인수를 진행했죠. 그럼 콜옵션이 뭐냐면요, 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 혹은 그 이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콜옵션을 걸어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로봇 기업이 성장했을 때 추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고요. 둘째, 이미 정해둔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하면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셋째, 초기에 큰 지분을 사지 않고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후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세 기업의 주력 사업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LG전자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우선 베어로보틱스는요, 자율주행 로봇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즉 LG그룹의 모든 생산 공장 내에서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는 자율주행 로봇과 물류 로봇 생산을 전담하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LG그룹의 전자제품 조립검사 공정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제조 라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LG그룹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에 들어가는 정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즉 세 회사를 함께 보면 LG전자가 추진 중인 완전 자율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구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 대기업의 지분 인수 이슈가 피인수 기업의 주가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이미 사례로 학습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1차로 지분 10.2%를 확보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3월에 추가로 4.8%를 인수하면서 총 지분율을 14.99%까지 끌어올렸다는 뉴스가 나오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단 1년 만에 6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실제로 발동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20% 추가 인수, 결국 총 35%까지 확대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또다시 180%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 패턴만 봐도 대기업의 지분 인수 소식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는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 새롭게 참전한 메타. 이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향부터 살펴볼게요. 메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고 자체 AI 모델인 라마를 활용해 로봇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메타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봇을 위한 AI,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즉 AI 중심의 로봇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메타의 최고 경영자이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AI 연구의 일환으로 촉각 인식과 손의 세밀한 동작, 그리고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메타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 기술까지 직접 주도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비상장 로봇 기업 워닝로보틱스가 미국 메타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패럴렉 핸들을 공동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 실제 메타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워닝로보틱스의 로봇팔은 단순한 시제품 수준이 아닙니다.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국가연구기관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이미 국내 최상위권 수준으로 검증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닝로보틱스의 로봇을 직접 구매하고 MOU 체결까지 검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이 5개 기업 모두 워닝로보틱스의 로봇팔을 테스트하고 기술력을 검증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메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메타는 워닝로보틱스가 가진 기술 그대로를 살려서 메타 제품에 직접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결과 공동 개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워닝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바로 로봇 촉각 센서입니다. 이 촉각 센서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인데요. 물체의 압력, 질감, 온도, 마찰력 등을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로봇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촉각 센서의 기술력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의 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로봇은 작업 중 위험할 뿐 아니라 활용 범위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에서 워닝로보틱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워닝로보틱스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로봇 대형 호재를 어떤 종목이 실제 주가로 반영하게 될까? 워닝로보틱스는 원익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단 하나의 종목만이 이 호재를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그 종목이 바로 원익홀딩스죠. 결국 메타와의 협업, 그리고 로봇팔 핵심 기술이라는 대형 재료는 비상장사 워닝로보틱스가 아닌 상장사 원익홀딩스에 집중될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익홀딩스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출자 현황을 한번 보면요. 현재 원익홀딩스가 워닝로보틱스의 출자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투자 목적이 단순한 재무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지분율은 무려 94.7%, 사실상 완전 자회사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워닝로보틱스가 상장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수급과 재료는 상장사인 워닉홀딩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닝로보틱스의 메타 협업 이슈와 로봇 핵심 기술력 호재가 전부 워닉홀딩스 주가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잠깐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 저도 나름 여기저기 주식 유튜버들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영상을 보면 너도 나도 모든 종목 정보 다 알려줄 듯하다. 마지막에 종목 알려주지 않고 개인 정보만 빼가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서 주식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 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다 오픈을 하는 유튜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의 철학은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좋은 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는 게 진정한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깨끗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노력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